안녕하세요. 모두의 인공지능 with 파이썬의 둘째 마당 딥러닝 이야기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딥러닝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딥러닝 기술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뇌를 흉내낸 인공신경망과 관련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딥러닝에는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합성곱 신경망이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딥러닝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미지 인식 인공지능입니다. 이러한 이미지 인식 인공지능을 할 때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 CNN, 합성곱 신경망이라는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합성곱 신경망 역시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과 관련된 부분을 좀 본따서 만들었는데요. 시각세포의 작동 원리를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시각세포는 어떤 특정 부분들을 보기도 하고 전체를 보기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성국 신경망은 전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 부분들, 특정한 영역별로 추출해서 학습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여기에서 볼게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1, 0, 0,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제가 0만 한번 색칠을 한번 해 볼게요. 0만 요런 식으로 제가 색칠을 해 보면 숫자인데 무슨 숫자 같으세요? 네. 0처럼 보이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0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는 CNN 방법이 아닌 일반적인 방법으로 할 때는 얘를 그냥 한 줄로 쫙 늘여 놓게 돼요. 1001, 0110, 0110, 1001. 네. 이런 식으로 한 줄씩 떼 가지고 16줄로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은닉층에 집어넣어서 출력층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합성곱 신경망은 조금 다릅니다. 요렇게 부분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요 부분 하면 1001이 되겠죠. 그다음에 가운데 부분 0011. 자, 요렇게 4칸씩 잘라내면 몇 개가 만들어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로 이 데이터를 구분을 할 수 있겠죠. 네. 하나의 데이터를 부분으로 잘라내어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숫자 0을 9개로 나누었어요. 그죠? 9개로 나누고 이 나눈 데이터를 인공신경망에 넣어서 이건 정답이 0이니까 정답이 0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오차값을 판단하면서 얘가 다시 가중치와 편향을 바꿔가면서 학습을 해 나가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합성곱 신경망은 추출한 데이터, 이 그림을 전체와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해서 학습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과정이 있어요. 풀링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나눈 다음에 합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자세한 과정은 여기에서 설명하지 않고 원리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합성곱 신경망은 이미지를 이식하는 인공지능에서 많이 사용되는 딥러닝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순환 신경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합성곱 신경망과는 조금 다른 형태인데요. 이 순환 신경망은 재기 신경망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재기, 리커시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인셉션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나요?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인셉션이라는 영화에서는 꿈속에서 다시 꿈을 꾸고 그 안에서 다시 꿈을 꿉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들어가요. 그죠?
들어가고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순환 신경망에서 사용되는 재기의 뜻은 하나의 신경망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신경망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인공신경망, 그러니까 우리가 어 보통 생각하는 신경망이고, 혹시 텐서플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체험한 그런 형태가 바로 일반적인 인공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중치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죠. 그죠? 입력을 넣으면 출력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X를 넣으면 Y 값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순환신경망은 조금 달라요. 네. 여기 출력이고요. 입력값을 넣으면 얘가 요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학습시키고, 몇 번 학습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참조하면서 학습을 합니다. 네. 이렇게 순환신경망은 그 가중치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변하는지가 조금 다릅니다. 그럼 바로 이 순환신경망은 언제 사용하느냐? 순환신경망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연속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거나 분류할 때 사용을 해요. 네. 일반적인 데이터 패턴을 학습하는 인공신경망입니다. 일반적인 방식은. 근데 여기에서는 데이터의 전후 관계를 학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 데이터 있죠. 주식 데이터는 하루, 하루, 하루에 대한 데이터가 전부 다 있는데, 이날의 데이터는 그 전날의 데이터가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또 이날의 데이터는 그 전날의 데이터가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연속적인 값을 학습을 시킬 때 순환신경망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많이 사용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번역에서 사용됩니다. 번역을 할 때. 왜냐하면 나는 학교에 갑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번역을 해버리면 뭐 나는 I school go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와 영어의 어수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후 관계를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속적인 데이터, 주식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이런 언어 데이터와 같이 연속적인 데이터가 사용되는 곳에서 바로 이 순환신경망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순환신경망을 사용하게 되면 전후 관계를 학습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들, 다양한 인공지능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순환신경망을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요. 바로 이 스케치 RNN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순환신경망을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RNN은 퀵드로우의 데이터셋을 사용해요. 자, 그런데 이 퀵드로우의 데이터셋에는 사람들이 어떤 물체를 그린 순서가 들어 있습니다. 순서. 자, 앞에서 순환신경망은 순서를 학습할 때 좋은 신경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만든 스케치 RNN이란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그린 순서대로 그림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캣을 그릴 거예요. 고양이를 그릴 거면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면요. 보통 사람들이 얘가 이렇게 학습을 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동그라미를 그리면 다음번에는 귀를 그리고 눈을 그리고 코를 그리더라 라는 모습을 캔버스에서 보여줍니다. 한번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구글에서 스케치 RNN이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스케치 RNN 마젠타 텐서플로우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아래 링크를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모델은 내가 무엇을 그릴지 이 인공지능에게 미리 알려줘야 돼요. 미리 알려줘야지 이 사람이 캣을 그리면 이 다음에 뭐를 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고양이 얼굴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고양이를 그리는 것처럼 순서에 맞게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델을 제가 한번 세를 해 볼게요. 세를 한 다음에 부리만 그렸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요. 보통 사람들이 그리는 순서에 따라서. 자, 그러면 네, 사실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순서대로 알아서 그려준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스케치 RNN을 한번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스케치 RNN을 한번 검색을 하면요. 자, 이런 식으로 스케치 RNN이 나오게 돼요. 자,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네. 자, 내가 크랩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양이를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캣. 고양이를 한 다음에 자,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동그라미만 한번 그려 볼게요. 자, 내가 고양이 얼굴을 이렇게 그리려고 한다. 자, 여기까지 그렸는데 알아서 순서대로 이렇게 그려 주죠. 그다음에 내가 귀를 그리면 그다음에 이런 순서를 이렇게 얘가 왜냐하면 RNN은 기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순서를 학습했습니다. 내가 동그라미를 그리면 다음에 뭘 그릴지를 얘가 예측을 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뭐 한번 해 볼까요? 아까 전에 새를 벌즈를 한번 해 봤으니까 자, 또 부리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새 부리만 그리면 새 몸통과 새 날개를 그려줘요. 자, 그런데 모습이 그렇게 뭐 예쁘진 않죠. 왜냐하면 이게 그 퀵드로우 데이터셋을 사용한 거예요. 사람들이 낙서한 그런 데이터셋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RNN 기법이죠. 우리가 RNN 기법을 사용한 거는 네, 여기 이렇게 그리니까 또 뭐 이상하게 그리는데요. 얘를 머리로 생각하네요. 그죠? RNN 기법은 순서가 있는 데이터셋을 학습시키기에 적당한 그런 딥러닝 기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델을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순서를 학습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